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입찰 실전 채널 낙찰의 신 레인보우입니다. 최근 부동산 경매에서 그야말로 핫한 물건들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지식산업센터와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경매 물건이 바로 공장입니다. 작년 10월에는 의뢰받은 공장 물건을 낙찰받아서 영상으로 보여드렸었는데요. 특히나 경기도 평택, 용인, 화성 쪽에 있는 공장들이 경매로 나오게 되면 유찰 없이 신건들이 바로 낙찰되는 모습들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저 또한 이 지역에 있는 공장 경매 물건들을 계속해서 서치하고 있었고, 그중 화성에 있는 공장 물건 2건에 대해서 임장을 다녀왔으며 그중 한 곳에 대해서 실제로 입찰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자, 어떤 물건이었으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먼저 화성시 팔탄면 유람리에 위치한 공장 경매 물건으로 토지 실평수는 432평이며 건물 면적은 169평과 114평 등 2개의 건물이 붙어있는 구조였습니다. 감정가는 13억 2,700만 하고도 36,000원에 1차 신건으로 경매 진행 중에 있었는데요. 실제 임장을 위해 이 공장으로 가서 주차를 하였습니다. 출입이 가능해 보이는 문이 4개나 있었지만 모두 문이 잠겨있는 상태여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는 전등이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으며 기계음이 들리는 것으로 보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만 짐작하건대 전입한 세입자가 없으며 채무자 겸 소유자가 사업을 하다가 상황이 좋지 않아 공장이 경매에 붙여진 상태로 낙찰이 될 때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곳 팔탄면 유람리 지역은 팔탄 공구 유통 상가 단지를 기점으로 비교적 많은 공장들이 산재해 있으며 39번 국도가 가깝기 때문에 차량들의 진출입이 좋아서 다른 지역보다 토지 가격이 좀 더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되었으며 하남시 쪽 재개발로 인해 토지 보상 자본금들이 이쪽 팔탄면 쪽으로 대거 유입이 되면서 집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근처 부동산 임장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토지 실평수 한 평당 약 300만 원으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 바 실평수가 432평이고 곱하기 300만 원을 하면 약 12억 9,600만 원으로 감정가 13억 2,700만 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현재 그 지역 내에서 살 수 있는 매물이 없으므로 좀 더 높은 가격으로 매도를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으며 2년 이상 임대를 통해 일정 부분 현금 흐름을 만들고 토지 가치 상승을 통한 시세 차익을 예상한다면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변경 신청을 했네요. 변경 신청은 매각 기일, 즉 입찰 기일을 연기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연기 신청을 해주면 한 2달 후에 다시 경매 진행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연기를 해주게 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 기간 동안 채무 변제를 위해 노력을 하게 되며 때로는 채무 상환을 통해 경매를 취하시킬 수 있습니다. 자, 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늘어난 기간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물건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어 입찰자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채권 회수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물건은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입찰 참여를 할 수가 없게 되었고요. 두 번째 물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물건은 화성시 마도면에 위치한 공장입니다. 토지 실평은 586평이고 공장 건물은 224평과 메인 사무실은 2층 건물 각 45평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감정가 13억 4,900만 하고도 91,500원이고 마찬가지로 신건으로 경매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물건은 공장과 사무실이 양옆으로 분리되어 있고 중간에 주차장 및 작업 가능한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깔끔하고 정리가 비교적 잘 되어 있어서 선호도가 좋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공장 내부의 층고도 상당히 좀 높은 편이라서 웬만한 제조업들이 큰 문제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구조이며 제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호이스트라는 장비가 공장 내부의 한기 그리고 외부의 한기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어서 더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호이스트라는 장비는 화물을 들어 옮기는 장치로 화물의 운반이나 공장에서의 기계 분해나 조립에 사용되는 장치로 제조업에서 많이 쓰이는 장비이며 공장을 설립할 때 내부에 기본적으로 달아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이스트가 있는 공장은
월세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지요. 이곳 마도면은 서두에 언급했던 팔탄면 공장보다 좋은 위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야 하는 위치이고 토지 가격도 좀 더 저렴한 편에 속하지요. 그러나 팔탄면 공장과 마찬가지로 토지 실평당 약 300만 원의 시세이며 매물도 없는 것은 마찬가지임을 부동산 임장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토지 실평이 약 586평이고 감정가가 약 13억 4,900만 원으로 1평당 약 230만 원 정도 잡혀 있었습니다. 시세가 평당 300만 원이었지만 2020년에 감정한 금액으로 아주 적은 금액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평당 250만 원 곱하기 586평, 즉 14억 6,500만 원에 59만 원을 더해서 총 14억 6,559만 원에 입찰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매매가는 평당 300만 원에서 320만 원이지만 보수적으로 평당 300만 원으로 생각한다면 586평 곱하기 300만 원은 약 17억 5,800만 원입니다. 세전 약 2억 5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되었습니다. 물론 평당 320만 원으로 매매가가 가능하다면 3억 5천만 원 정도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이 바로 입찰 기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사무실에 출근하여 오늘 공장 입찰 물건이 혹시나 연기가 되지는 않았는지 대법원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변동 없이 진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입찰 당일 대법원 사이트를 보는 것은 경매를 조금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입찰 당일 경매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에 도착하고 나서 알게 되어 그냥 집에 돌아오게 되는 황당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변경이라고 뜨면 사실 경매가 연기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일 아침날 사이트를 확인해보면 변경, 즉 연기가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꼭 당일 법원으로 출발하기 전 미리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오늘이 24일 매각기일은 변경 없이 그대로 경매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관할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으로 출발하였고 곧 도착하였습니다. 법원에 도착하고 나서도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바로 게시판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물론 대법원 사이트를 확인했기 때문에 변경되지 않고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내 물건이 몇 번째 개찰을 하게 되는지 법정 앞에 있는 게시판을 보면 오늘 입찰 물건이 몇 개인지 내 순서는 몇 번째인지 대략 알 수 있습니다. 법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입찰자 수가 가장 많은 물건부터 개찰을 합니다. 저의 경우는 항상 그랬듯이 하루 전 사무실에서 미리 입찰표를 작성해 놓습니다. 당일 많은 사람들이 있는 법정 안에서는 입찰표를 작성하는 일이 번거롭기도 하고 입찰가를 미리 결정해서 작성해 놓으면 마음에 변화 없이 수정하거나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입찰표는 미리 일반화된 양식을 통해서 작성을 해 놓을 수 있지만 입찰 봉투와 돈 봉투는 사무실에 쟁여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법원 현장에 있는 봉투를 사용합니다. 가지고 온 입찰표를 돈 봉투와 함께 입찰 봉투에 잘 넣고 나서 접수를 하고 수원지방법원의 입찰 마감 시간은 11시 40분입니다. 시간 마감 후 정리 후에 개찰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입찰자가 가장 많았던 물건은 다름 아닌 제가 입찰 들어간 물건이었습니다. 무려 18명의 입찰자가 나왔네요. 자,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총 18명의 입찰자 중 최고가는 15억 7,900만 하고도 9만 1,500원이었습니다. 저는 18명 중에서 10등을 하고 말았습니다. 1등과의 가격 차이는 약 1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18명의 입찰자가 나온 것 치고는 큰 금액의 차이는 아닙니다. 물론 수익을 좀 줄인다는 생각을 했다면 제가 낙찰자가 되고 적은 수익금을 낼 수 있었겠지만 저만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본인만의 기준을 꼭 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입찰자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입찰가를 높인다거나 기준 없이 또는 시세보다 너무 높게 입찰가를 선정한다면 낙찰 후 시세 하락에 따른 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인 생각으로 입찰가를 선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입찰은 폐차를 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입찰에서 낙찰을 받으면 좋겠지만 항상 말씀드리듯이 10번 중 1번 정도의 낙찰도 상당한 수익이 발생될 수 있으며 리스크 관리도 같이 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폐찰은 또 다른 낙찰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이번 공장 입찰은 폐찰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물건으로 준비를 잘해서 입찰에 참여하게 될지
좋은 물건을 선별해서 입찰에 참여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제발.